이게 불안불안하고 그러면은 솔직히 작은 뉴스, 확인되지도 않은 뉴스 이런 거 가지고 저는 호르무즈 해협이 저희 앞바다인 줄 알았어요. 거기서 뭐가 실시간으로 뭐 발생하는 걸 우리가 그대로 반영한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시장 반응 나오면 다 던져버리죠. 그냥 지금은 말씀을 드렸지만은 좀 현금 갖고 있다가 조금 안정된다 그러면은 종목 장세가 막 펼쳐져요. 현금의 활용성이 얼마나 많은데 유동적으로 대응하시게 되면은 큰 이상이 없을 것 같고. 개인 투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은 정보를 찾다가 오히려 자기께 빠진다는 거죠. 자신 없는 분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올 연말이나 뭐 아니 빠르면 상반기 말이 될 수도 있고 가면 지금보다 높은 수준에서 팔 수 있는 기회를 줄 거라는 믿음을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시장의 변동성에 제가 볼 때 너무 일일비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저희가 그래요. 저점은 잘 사요 저희가. 그런데 이런 상황들이 있었을 때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거기서 던져버리죠. 본전에 던져버리죠. 무서우니까. 잘 사셨다 싶으시면 내가 털어야 될 종목 아니면 중간중간에 털어야 될 종목 아니면 이거는 끝까지 가둬야 될 종목들 잘 구분하셔서 이런 변동성을 이기시는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잘 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못 본 사이에 많이 수척해지신 것 같습니다. 네. 약발이 센터장님, 들고 계신 네. 거죠, 센터장님? 이런 장에서 주식을 저희가 해야 됩니까? 저는 그것보다 네. 그 한지영 우리 존경하는 한지영 의원님과 우리 사랑하는 우리 김민수 대표님께 너무 감사드리는 게 저도 월요일 날 장이 좀 빠져가지고 네.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그 화요일 날 아침에 한 의원님이 그 2025년 장 시작하기 전 수준인 멀티플 8배 네, 수준까지 왔다는 이렇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고 네. 저희는 애널리스트가 아니니까 그렇게까지 초중을 못 하는데 그걸 보고 좀 자신감을 가져도 되겠구나 생각을 좀 했고 그리고 장 빠졌을 때 그날 저녁에 저 김민수 대표님 라이브를 계속 기다렸거든요. 네. 물어봤습니다. 네. 근데 김민수 대표님이 자신감이 차 있으시고 네. 굉장히 좌불안석하지 않으시길래 확신을 괜찮겠구나 저도 이런 생각해서 저도 그때는 시청자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감사드렸습니다. 네. 센터장님, 저도 이렇게 반겨드렸잖아요. 저한테도 언급 한 말씀 해주세요. 그 전에 그 이승주 팔로우만 열심히 보면서 왔어요. 네. 오늘 시장 총평 네, 먼저 어떻게 짧게 보십니까? 들어볼까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약간 좀 그 지주사 이슈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있었고 전체 약간 처음에는 약간 순환매 성격인가라는 생각도 좀 네. 들었었고 근데 개별주 장세, 종목 장세가 펼쳐지는 생각도 좀 강하게 들었었는데 뭐 아까 방송에서 언급됐습니다만 1시 한 반경에 뭐 그 호르무즈에서 이제 컨테이너 피격 뉴스가 텔레에서 돌아오고 하면 돌았고 그리고 좀 있다가는 이제 JP모건에서 민간 신용대출 뭐 축소시킨다 네, 뭐 맞습니다.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빠지나 뭐 싶은 생각도 들었는데 제가 장 끝나고 생각해 보니까 그냥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몇 번씩 이제 급락이 왔다가 급등이 왔다가 반복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좀 내성이 생기시다 보니까 반등이 왔을 때 좀 챙겨야 되지 않을까라는 심리에 종가에 가까워지고 또 미국 선물도 야간 선물도 약간 플러스 왔다 갔다 하고 니케이 빠지고 뭐 그러니까. 일본 아시아식도 빠지고 하니까 그냥 좀 챙겨놓자는 차원에서 왜냐하면 최근에 들어오신 분이 아니면 어쨌건 수익권에 있을 확률이 높다고 보니까 수익권에 계시면 더 많을 거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단순하게 오늘 오후 2시에 좀 밀렸다가 좀 오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갔고 전체적으로 하여튼 뭐 좀 약간 그런 차익 실현 매물들 하고 그다음에 기타 뉴스들 제가 볼 때 그 뉴스들 때문에 파는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좀 그런 정도에서 그냥 사람들이 좀 어느 정도 지금 불안하고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있을지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이유는 이제 시장에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찾은 거겠죠. 이런 이유가 아닐까 찾은 건데. 개인적으로 공감 많이 합니다. 의견에 동감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시장에서 좀 이렇게 여러모로 심리가 좀 불안해서 생긴 현상 오늘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대표님은 어떻게 봐요? 저기 지금 오늘장 한마디 짤 저거 대표님이신 것 같은데. 지금 화면으로 함께 좀 네. 보여주시죠. 오늘 나라도 한마디. 살 걸. 네. 오늘 일단 되게 그냥- 닮으셨어요. 요즘 우리 PD님께서 네. 열일을 하고 계십니다. 네. 저를 어떻게든 활용해서 네. IP 김민수 IP를 만들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오늘 시장 분위기는 시작해서 이렇게 쫙 해서 이제 5,800선 들어가려고 아침에 쫙 하다 보니까 아이고 아까라도 살 걸 하다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1시 반 쭉 되다 보니까 아까라도 할 거야. 이거 같습니다. 요즘에 매일매일 거의 이러고 있지 않나요? 다들 예. 시장에서. 이거 반복 무한 반복 돌아가면서 계속 올라갈 때는 살 걸 빠지면 팔 걸 이것만 반복하는 상황들인데 근데 결론은 그거 같습니다.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불안불안하고 그러면은 솔직히 작은 뉴스 확인되지도 않은 뉴스 이런 거 가지고 솔직히 저는 호르무즈 해협이 저희 앞바다인 줄 알았어요. 거기서 뭐가 실시간으로 뭐 발생하는 걸 우리가 그대로 반영한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일본 증시나 뭐 아시아 증시도 영향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받은 폭이 뭐 저희가 이렇게 받을 정도로 뭐 코스닥을 1% 마이너스까지 쫙 빠질 정도로 그렇게 뭐가 있느냐?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또 보이는 거 아니야? 그러면 시장 반응 나오면 다 던져버리죠. 이럴 때 우리나라가 지금 호르무즈 해협 상황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있는데 엊그저께인가 그 짤방 도는 거 보니까 호르무즈 해협 차트도 같이 띄워놨더라고요. 저도 봤습니다. 네. 그것까지 네. 저희가 그리고 또 이제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배 그 사이트 네. 그래서 얼마나 몇 대나 올라가냐? 네, 예, 그렇죠. 네, 거기랑 항공 24인가 뭐 그것도 또 보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머리만 아픕니다. 네, 그런 거보다 그냥 지금은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냥 좀 현금 갖고 있다가 네. 중심을 딱 잡고 있다가 그리고 또 이제 조금 안정된다 그러면은 요즘 보면은 종목 장세가 막 펼쳐져요. 네. 네. 나도 액티브 인덱스 한번 액티브 ETF 한번 들어가 보자. 네. 그거 막 들어가는 것과 아니면 쭉 빠지게 되면 다시 또 저 좋은 종목 반도체 비롯해서 또 사면 되고 네. 현금의 활용성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쪽으로 유동적으로 대응하시게 되면은 큰 이상이 없을 것 같고 내일은 또 선물 옵션 동시 만기들이라고요. 내일 같은 날은 제일 좋은 게 하락으로 시작해 줬습니다. 하락으로 시작하게 되면 밑에서 시작해서 한번 또 쭉 끌어올렸다가 아, 뭐 이런 변화점. 네, 그래서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예측은 노노노 예측은 뭐 그럴 수는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대응이 중요하죠. 네. 변동성 장세는 그냥 대응 잘하자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 중에 저희가 좀 눈여겨볼 만한 내용이 있었을까요? 시장 정리 함께 좀 네. 부탁드릴게요. 네, 시장 뭐 왔다 갔다 그게 끝이었으니까 네. 그 중에서 끝났다 뭐 이런 상황에서 내용들로 보게 되면은 그래도 오늘 미국 증시는 그래도 선방하는 것 같아요. 예. 모르는 게 없어서 그런지 선방하는 느낌이고 예, 예, 그리고 오늘 오라클 실적 발표하면서 시간의 분위기 좋은데 또 JP 모건은 또 그 신용 쪽에 대해서 이걸 줄이겠다라는 쪽들로 다 사모 신용에 대해서 포지션을 줄이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것도 뭐 뭔가 작전은 다 저희가 반영을 해요. 그런 분위기인 것 같고 게다가 또 대만이 강하게 올라갔는데 네. 대만은 그 TSMC 네. 실적 발표한 거 보고 2월달 실적 나왔죠. 아, 네. 예, 또 30%또 증가하는 모습 보다 보니까 TSMC 올라가면 대만은 당연히 올라가겠죠. 네, 그런 쪽에서 변화가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오늘은 그래도 딱 봐서 아시겠지만 종목들이 난리부르스를 쳤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이제 아마 약간 저 급등락이 약간 멈추는 모습들 나오게 되면 바톤을 이쪽으로 받아갈 것이다라는 예고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핵심은 딱 그겁니다. 나도 그러니까 작년에 실적 흐름들 대충 어느 정도 보여줬고 올해 이렇게 기대감이 있는데 성장이나 실적이나 나 좀 봐주세요. 이런 것들 이런 회사들은 아마 지금부터는 수익률 게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명분은 코덱스 아이고 코스닥 그리고 액티브 액티브 인버스, 액티브 ETF. 발음이 안 되네요. 예. 네. 액티브 쪽에 다 들어가서 뭐 한 1% 정도쯤까지 있는데 네. 이거 만약에 많이 오른 건 차익 실현할 거고 그럼 거기다가 또 자금이 계속 들어온다. 그러면은 과연 뭘 살 것이냐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들어갈 수 있는 종목들이나 아니면 새롭게 편입될 만한 종목들 투자 아이디어들이 그렇게 막 보강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는 그러다 보니까 가능성 있는 종목들이 막 쭉쭉 움직이는 모습들로 계속 바뀔 것 같기 때문에 단 시장이 크게 밀리면 안 됩니다. 네. 그 정도쯤 해서 출렁출렁이면 나오는데 이런 종목들이 살아있다 그러면 아마 선수들은 다 거기 가 있을 것 같아요. 제 느낌은. 그래서 그런 쪽으로 조금 고개만 쓱 들어서 오히려 이런 때는 시장 봐서 뭐 시장은 어차피 갖고 있는 것들 뭐 삼성전자에서 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냥 두시고 이런 쪽에서 약간 발 걸쳐가면서 투자들을 만들어가게 되면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보고 있는데 말은 쉽죠. 어려운 상황이죠. 네. 네, 근데 조금만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네. 이것저것 한번 찾아보시면은 그걸 위해서 또 우리 앵커님도 그렇고 연합뉴스 경제TV 6시부터 나오셔서 열심히 저희한테 정보를 주시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저희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이 김민수 대표님 고수라고 잘 새겨 들으시라고 하시면서 자산 규모가 2억이라는 풍문이 있다고 하는데 2억이 아니라 2조죠. 2조 아니에요? 2조? 예. 2조가 민수. 2조 민수 아닐까? 예. 그만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창피해 죽겠습니다. 어디? 알겠습니다. 아이고 예. 센터장님께 요거 좀 여쭤볼게요. 코스피가 연이틀 급등을 했는데 향후의 방향성을 여쭤보는 건 무리일 것 같긴 하지만 이렇게 뭐 최근에 이렇게 주가 흐름을 봤을 때 W자를 찍으면서 이제 상방으로 좀 가나라는 생각도 들고 아니면 이제 그 삼중 바닥이나 헤드앤숄더가 나오면서 그런 방향이 나올지. 왜냐하면은 네.
일주일 만에 코스피에서 서킷 브레이커가 2번 발동되는 거 예전에 없었던 일이잖아요. 그만큼 지금 변동성이 극심하고 맞죠. 방향성 베팅도 어려운 것 같은데 지금 전체적으로 방향성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그 말씀 드리기 앞서서 네. 개인 투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네. 제가 좀 아까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IT를 이용해서 이제 호르무즈 해협도 뭐 여러 가지 우리나라 사람들 참 그렇게 많이 분석하지 않습니까? 그 딱 예시를 좀 들어드릴 게 있는 게 예전에 우리 삼국지를 보면 네. 제갈량은 화영도에서 조조를 잡으려고 할 때 네. 아신 분 아시겠지만 이렇게 조자룡, 장비, 관우 세 군데 함정을 파놓는데 그렇죠. 이게 예를 들어서 연기를 피워놓으면은 그쪽에 매복해 있어라. 그러면 연기를 피워놓으면 군사가 있으니까 조조가 그걸로 안 오지 않겠냐라고 했더니 조조는 머리가 얇은 자고 계략이 뛰어난 자니까 오히려 그쪽으로 올 거다. 그렇죠. 반대쪽으로 안 간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때 결국에는 조조가 갔다가 제갈량한테 걸리죠. 네. 근데 그게 제가 볼 때는 적절한 비유를 제가 생각할 때는 외국인이 제갈량이고 개인 투자분들이 조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하고 전체적으로. 있다는 거군요, 개인들이. 근데 아니죠. 일단은 외국인들이 너무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다. 외국인들이 너무 많은 생각을 토론 덫에 네. 조조처럼 너무 많은 머리를 쓰다가 너무 많은 트레이딩이나 매매나 이런 걸 정보를 찾다가 오히려 자기께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물론 거기서는 근데 조조가 죽지는 않습니다. 살아나가죠. 그리고 결국에 삼국지 마지막에 보면은 그 삼국 통일은 조조 쪽 위나라까지 조갈량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개인 투자자분이 승리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하여튼 너무 그렇게 머리를 많이 쓰고 제게 제가 빠지는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아까 전에 그 이선호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그 자신 없는 분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그러니까 여기서 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방송에 나오신 분들 한의원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틀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대부분의 생각은 올 연말이나 뭐 아니 빠르면 상반기 말이 될 수도 있고 가면 지금보다 높은 수준에서 팔 수 있는 기회를 줄 거라는 믿음을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그 시장의 변동성에 제가 볼 때 너무 일비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많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장의 펀더멘털을 근간을 흔드는 이벤트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일단 방향성을 보면 저도 이제 여기도 나오시고 레포트도 많이 이은택 연구원님이 W자 만든 뭐 다른 분도 많이 하셨지만 제일 최근에는 이제 이은택 연구원이 최근 레포트에서 말씀하셔서 근데 차트를 보면은 이게 W를 찍었다고 볼 수도 있고 안 찍었다고 볼 수도 있고 애매한 제가 차트를 조금 이제 갖고 온 게 있는데 네. 이게 코스피 일봉 차트인데 네 여기 보시면 이게 제가 캡처한 거라서 늘려지지 않는데 과연 요 자리 요거를 W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아니면 한번 진짜 W를 형성 제대로 W를 한번 또 오느냐 아니면 여기서 이미 한번 찍은 거냐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건 뭐 W를 반드시 찍는다는 건 아닌데 이 차트를 보면 드 생각이 뭐냐면 제가 2024년 이제 말 그 국장 탈출 진흥선부터만 딱 끊어서 갖고 왔는데 지금 아직 이 대세 상승장이 끝나지 않았다는 전제를 보게 되면 이 연두색이 51평이거든요. 저거 안 깨졌네요. 항상 52평을 보고 이제 반등을 하는데 이번에도 이제 하락장이 나올 때 저희 이제 저희 회사에서 이제 본부 회의를 할 때 첫날 음봉 딱 나오고 회의를 하는데 52평까지 뭐 열어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야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마 그랬는데 너무 순식간에 너무 순식간에 이렇게 와버려서 이게 52평 근방에 오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좀 만약에 안 오길 저도 바라고 안 올 확률도 높다고 생각을 하지만 만약에 온다고 하면은 여기서는 또 자신 있게 사셔도 되는 구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 코스닥을 보시면 50에서는 깼어요 이미. 깼었네요. 예, 깨고 10에선도 깨졌었네요. 그러니까. 이게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여기 50에서는 코스피는 닿진 않았거든요. 원래 그 차트 보신 분들은 많이 그런 말씀 하시는데 찍고 올라오는 게 제일 안 좋습니다. 찍고 올라오면 반드시 좀 트라이하러 가고 아예 안 찍든가 이렇게 깨든가 이게 그 가장 좋은 그림이기 때문에 이렇게 봤을 때는 우리는 바닥은 이미 다 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도 좀 들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뭐 지금 또 여러 가지 시장 방향성을 보면서 이제 생각이 드는 것들이 이제 그럼 이제 미국이 이제 빅테크들이 투자를 계속 결국 이제 이 시장이 이끌어간 반도체니까 그렇죠. 반도체가 꺾여야 시장이 끝나는 건데 언제 꺾이냐? 그럼 이제 앞에 하이퍼스케일러나 이제 또 빅테크들이 쓰러질 때, 더 이상 투자 안 할 때, 그리고 이제 우리 반도체 경쟁자가 나타날 때, 뭐 이 두 가지 정도로 보여지는데 그러려면 이제 지금 JP모건에서 얼마 전에 또 금리 인하가 끝났다는 얘기가 한 뭐 지난주에 한번 뉴스 나왔더라고. 뭐 걔들 다 맞추는 건 아닙니다만 그렇게 되면 이제 금리 인하를 못 하게 되면은 금리 인하를 안 하는 게 꼭 금리 인상은 아니지만 금리 인하를 더 이상 할 수 없다면 시장에서 이제 금리 인상을 반영하기 시작하게 되면 슬슬 반영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빅테크들도 돈으로 하다가 이제는 이제 채권 찍어서 자금 조달하고 있는데 뭐 그냥 저희가 딱 그냥 드러난 면만 봤을 때는 이제 오픈AI 쪽에 제일 돈이 없으니까 구글은 돈도 많고 구글도 돈 많고 다 많은데
뭐 이게 그쪽이 좀 위험할 수 있고, 만약에 그런 쪽에서 만약에 뭐 한쪽이 좀 무너지는 상황이 나온다 하면은 아무래도 우리나라 반도체에 이제 주문이 덜 들어올 거고, 그러면 이제 마진도 줄어들 거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계속 돈 잘 벌고 좋겠지만 네. 주가는 분명히 그럼 타격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거 하고, 또 하나는 이제 2분기 초에 이제 제 예전에 한 말씀드린 CXMT, 그러니까 창신 메모리가 IPO를 하게 되는데, 이번에도 여러 가지 음모론 보면 3월 말 4월 초에 이제 시진핑 주석과 만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뭐 합의를 하면서 러시아산 원유 써라, 중국 좀 풀어주면서 뭐 이란을 뭐 이렇게 베네수엘라를 치고 이란을 친 게 중국의 결국에는 미국산 원유나 미국산 LNG 이런 걸 팔기 위해서 했다, 이런 음모론도 있는 것처럼.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중국에 당근을 주는데, 뭐 레거시 메모리 반도체 정도는 중국에 열어도 되겠지. 중국이 그 우리나라 게 좀 비싸니까, 부르는 게 값이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타격이 올 수는 있겠죠. 근데 이게 당장 온다기보다는,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이유가 이제 제가 그 24년도 말 25년 초 그때 삼성전자 사장 말씀 많이 드렸는데, 그러고 사실 상당 기간 안 가다 나중에 갔거든요. 마찬가지로 제가 이런 말씀 드린 게 당장 실현되지는 않겠지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제가 볼 때는 파티를 즐기되 입구에서, 아직 입구까지 갈 때는 아닌데 적어도 입구가 어디 있는지, 비상구가 어디 있는지 그 정도는 확인해놓고 좀 즐겨야 되지 않은 상황이 싶어서. 영화 보러 가기 전에 시작할 때 항상 상영관 그 그쵸. 뭐 설명할 때 그런 비상구 어디인지. 그렇죠. 근데 지금 거기서 상태다. 영화관 상영관에서 비상구 안내하면 항상 우리가 들어온 입구가 비상구인데 왜 안내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네. 그래서 그런 정도의 느낌으로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시면 아직까지 계속 뭐 반도체 들고 계신 분이 있으세요. 아직까지 한 주도 안 팔고. 그런 분들은 제가 볼 때는 뭐 괜찮은데, 만약에 좀 파신 분들이 있다, 이런 분들은 이제 내가 아까 51평 말씀드린 것처럼 급락이 나올 때 사야지.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갖고 있는 그 반도체 수량의 한 7, 80%를 만약에 트레이딩 하려고 들고 있으자 하면은 20, 30%는 빠질 때 사야지. 근데 올라가면은 절대 이 돈은 안 사고 다른 중소형주나 다른 개별처럼 생각하고 이제 하시지, 이제 남아있는 거 끝까지 들고 가지. 여기서 이제 무리하게 또 쫓아가다 보면 또 고점에서 사게 되면 역으로 반대 방향으로 맞기 시작하면은 순식간에 또 계좌가 녹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 어느 정도 이제 그 언제나 익절은 옳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했을 때 좀 불안하다는 마음이 드시면 좀 파세요. 이거 하시면은, 명언이네. 익절은 언제나 옳다. 그럼요. 네. 예, 익절은 언제나 옳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파시면은 밤에 잘 때 발 뻗고 잘 수 있고, 아까 그 김민수 대표님 그 IP 같은 거 보면은 아까 살 거 아까 팔 걸 보면은 껄껄. 아까 살 거리 훨씬 낫습니다. 아까 팔 거는 너무 가슴이 아픈데, 아까 살 거는 그냥 뭐, 내가 그때 샀으면 돈 많이 벌었는데, 이 무용담으로 끝나는데, 아까 팔 거를 해서 손실이 나버리면, 이거는 이제, 그거는 뭐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걸 좀 염두해 주시고, 전체적인 큰 그림은 아직까지는 무너지지 않았으니, 지금보다는 높은 가격대에서 파실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줄 수 있으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좀, 즐길 수는 없겠지만, 그냥 즐기다기보다 이제 이 사태를 좀 관망하면서, 이런 시장 상황에서 이런 이벤트가 이렇게 이런 뭐 나비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구나를 생각하시면서 좀 좋은 공부를 하셨다 생각하시고 기다리시면, 저는 뭐 당연히 다 올라가는 타이밍은 또 올 거라 생각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거 지금 장황하게 말씀하셨는데 기억에 남는 건 일단 코스피가 바닥은 확인했다. 요거. 네. 익절은 항상 옳다. 옳다. 익항올. 네, 여기 누가 댓글로 달아주셨네요. 네. 익항올. 네. 중요한 말씀을 주셨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잘 대응을 하고 있나에 대해서 김민수 대표님의 의견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외국인과 기관이 14조 던질 때 개인이 물량을 다 받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집중해서 매수를 했다. 그런데 신용융자가 또 31조를 넘어가면서 좀 다소 위기감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항상 B2 이게 문제가 네. 될 수 있잖아요. 예전 데이터입니다. 저희가 33조가 넘었었습니다. 거기까지 넘어갔다 이게 줄은 거예요. 네. 이틀 사이에 좀 이 데이터 보면은 좀 마음이 아프죠. 그래도 또 내가 어떻게든 열심히 버는 돈 그걸 가지고 주식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주변에서 야, 이럴 때 신용 크게 지르는 거야라고 했다가 고점에서 지르셨다가 혹시나 이번에 뼈아픈 또 손해를 보시게 되면은 그게 또 마음 아픈데,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현금 있어 갖다 메꾸셨으면 또 좋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저희가 그래요. 저점은 잘 사요 저희가. 네, 아주 밀리게 되면 나 딱 단가 나가면서 잘 삽니다. 그런데 추세가 맞춰서 이제 이런 상황들이 있었을 때 첫날, 그러니까 처음에 3월 초에 첫날 급하게 나왔었을 때 잘 샀습니다. 네. 근데 또 올라가니까 돈 먹어갔다. 근데 그 다음날 쭉 빠지다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거기서 던져버리죠. 그냥 본전에 던져버리죠. 이런 경우도 반등할 때 던지는 게 아니라 반등 후 다시 하락할 때 던지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또 5,000선 에서 밑으로 또 빠지게 되면
그때 보니까 다들 무슨 뭐 어디 방송에서 4,800 저점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그런 얘기 들으면 이제 귀가 또 팔랑팔랑하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부터 했다가 그다음에 갭상승을 또 빡 뛴다 그러면 나 이거 못 쫓아가겠어 뭐 이런 경우도 나오고 그러는데 중요한 거는 또 이번에 만약에 잘 샀습니다. 그래서 버티고 버텼다가 이렇게 쭉 올라가던데 가다 보니까 좀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저점 대비해서. 난 상가격들이 여기인데 순간적으로 변동성 끝나고 나니까 한 30~40%가 돼 있어요. 팔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팔까 싶었더니 자네 주문 넣는가? 그러면서 또 확 채갖고 쭉 올라가게 되면 주간에 다 털립니다. 이런 것도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잘 사셨다 싶으시면 아까 우리 센터장님 말씀하셨듯이 좋은 종목이고 반도체 쪽이고 아직 출구가 멀었다고 생각하게 되면 이건 들고 있는 게 가보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아닐까 싶기 때문에 저희가 잘 사고 중간에 다 털리는 게 문제죠. 네. 그것만 잘 보시고 내가 털어야 될 종목 아니면 중간중간에 털어야 될 종목 아니면 이거는 끝까지 가둘 종목들 잘 구분하셔서 이런 변동성을 이기시는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잘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네. 대표님이 보실 때 털어야 될 종목의 기준은 이런 장세에서 어떤 게 기준으로 삼고 있으세요? 그냥 그거죠. 지금 실적이나 네. 아니면 성장이나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은데. 창창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외풍 때문에 아니면 많이 올랐던 이유로 거기서 많이 빠졌다고 하게 되면 그게 기회로 활용해야죠. 활용해야 되는데 저희가 기회를 활용하는 거는 항상 쫙 밀렸다가 올라올 때 아이고 이제 끝났어 거기 샀다가 또 한번 출렁일 때 그때 또 마음 졸이고 있다가 다시 올라오니까 아유 이제 안정을 찾았어 이렇게 사지 마시고요. 네. 항상 변동성 장세는 많이 우르르 그럴 때가 기회입니다. 근데 그러려고 해서 뭐 살려고 봤더니 돈이 없네요. 네. 그러니까 네. 항상 현금도 네. 현금픽입니다. 제 현금도 챙겨가면서 그럴 때 활용할 거 활용하고 또 안정받으면 또 좋은 게 뭐냐면 지금부터는 3월 달부터 한 5월 달까지 종목 장세가 팡팡팡팡 나올 것 같아요.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 쪽에서 이거를 또 잘 이용한 것도 의외로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만큼 그렇게 비중 크게 못 실렸습니다. 네. 좀 요만큼이나 해봐도 될까 그랬더니 막 이틀째 상한가가 들어가요. 막 이런 모습들 나옵니다 지금. 네. 예. 이런 게 하나의 투자 아이디어가 맞다 그러면 이런 변화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이용해 보시는데 단 5천선을 크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이런 변화가 나오게 되면 종목 장사를 좀 즐기십시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즐길 만한 종목 장세 종목들은 김미수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저희가 얻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요 질문 센터장님께 좀 드려볼게요. 삼성전자, SK는 물론이고 KCC 등 여러 종목들이 기업들이 체급을 가리지 않고 자사주 소각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 이게 효과가 어느 정도나 좀 지속이 될 수 있을지. 일단 자사주 소각은 당연히 좋은 호재인 네. 건 맞는데 이제 워낙 정부에서 이제 3차 상법 개정 얘기하면서 네. 많이 노출된 자료였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선반영이 좀 많이 돼 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 16조 어마어마한 금액이지만 시총 대비해서는 좀 미미해서 좀 작죠. 네. 그렇죠. 이 자사주 소각이 제가 볼 때 삼성전자 시세에 영향 주는 거는 근데 크게 물론 좋은 일이지만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고 다만 SK 같은 경우는 오늘도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크긴 했습니다만은 20% 정도 소각하면은 그 굉장히 영향이 크죠. 예. 네. 근데 그 이외에 아직까지 발표하지 않은 중대형주들이나 뭐 지주사나 꽤 많거든요. 그런 쪽에서는 충분히 기회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좀 중대형주들 중에서 자사주 그냥 요즘에 HTS 보면은 금방 나오거든. 자사주 몇 프로 갖고 있는 자사주 5% 10% 갖고 있는 좀 이름 들으면 알만한 대기업 계열이라든가 이런 쪽들은 충분히 정부의 이 정책 방향에 동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중에서 시세를 줬다가 지금 조정받아서 N자형 반등을 보이려고 하는 종목들도 꽤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유심히 보시면 제가 볼 때는 이 자사주 소각 이벤트는 이제 삼성전자나 SK가 이제 막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충분히 시장에서 계속해서 좀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재료가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건 어떠세요? 지금은 자사주 기존에 들고 있던 기업들이 소각을 하는 거에 시장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소각 말고 신규로 매입하는 기업들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기업들이 셈법이 다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돈 벌면 자사주 사서 소각하고 이게 뭐 이게 거의 뭐 매입 자체가 루틴하게 수많은 의미인데 루틴하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제 막 시작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삼성전자나 뭐 SK나 이런 대기업이나 뭐 현대차나 큰 기업들에서 먼저 보여줘야겠죠. 먼저 보여주기 시작하면은 뭐 다른 기업들 따라갈 거고 만약에 용기 있게 먼저 실행하는 뭐 기업들이 있다. 우리도 보면은 그런 큰 대기업 아니더라도 굉장히 좀 훌륭한 기업들 많지 않습니까? 건버넌스도 훌륭한 기업들 많기 때문에 누군가는 제가 볼 때는 할 것 같습니다. 하게 되면은
그거를 시발점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도 좀 우리나라도 많이 뿌리 내릴 텐데 뭐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이제 자사주를 소각을 의미하는 자사주를 매입하는 회사가 바로 당장 나올지는 좀 앞으로는 좀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제 저도 기대합니다만. 뭔가가 나올 텐데 그 기업은 좀 상징성이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수한 기업으로 이제 칭송받을 거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거는 제 상상입니다만 그렇게 해서 뭐 정부 관계자나 대통령이 한번 방문 그래서 하면 이제 악수도 한번 하고 이런 뭐 테마가 될 수도 있는 엮여서. 거고 예, 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그 이슈라고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돈을 많이 벌어요. 생각보다 더 많이 벌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올해 투자한다고 하는 것도 계획이 나와 있는데 그거 이상으로 진짜 많이 벌어요. 그럼 뭐 할까요 이거? 매입합니다. 매입하고 특별 배당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당연히 그럼 하게 되면 매입은 당연히 소각으로 알고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시장에서는 가치를 더 쳐주겠죠. 그게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앞으로 하반기에 봐야 될 모습이 아닌가 싶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별 배당도 한번 받아보시죠, 뭐 저희. 네, 네.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사야겠네요. 네. 네, 특별 배당을 위해서. 그러면 또 다시 이제 여기로 질문이 모일 것 같은데 반도체 중심의 투자가 굳건한 거죠? 여전히 유효하고 그런 거죠? 센터장님. 그렇죠. 반도체가 지금 제일 시장 견인했기 때문에 반도체 무너지면 일단은 개별 종목은 몰라도 대세 상승은 끝난다고 봐야죠. 예. 무서운 이야기인데 이게 아직까지는 무너질 거라 보고 계시진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또 보니까 이 방송 오기 전에 뉴스를 쭉 보다 보니까 이제 그 AI 글래스 있지 않습니까? 네, 스마트 글래스. 예, 스마트 글래스, AI 글래스 이제 한 의원님이 쓰고 계신 멋진 안경 같은 저 안경을 일반 쓰면서 그냥 생글라스입니다. 네. 예. 안경을 쓰면은 거기서 이제 스마트폰처럼 기능이 다 되고 이런 이제 새로운 디바이스가 나온다는 게 저는 이제 예전에 뭐 태블릿 나오고 뭐 이런 거 뭐 요즘에 스마트 링도 나오는데 링은 잘 모르겠는데 스마트 고글이나 이 글래스는 굉장히 저는 유용할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도 분명히 반도체가 안 들어갈래 안 들어갈 수가 없고 예, 새로운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또 이 사람들이 새롭게 뭘 또 사게 된단 말이죠. 지금은 예전에 이제 그 스마트폰을 사게 되면 요즘에 보시면은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그 스마트 링이라고 해서 걸고 다니는 거 사람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또 그 수요를 창출시킨단 말이죠. 그러니까 스마트 글래스가 제가 볼 때 새로운 수요 창출이 또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제조 강점이 있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또 새로운 매출도 생길 거고 거기에 따라 반도체 또 들어갈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뭐 근데 저 이제 첫 질문이 뭐였죠? 반도체 업종이 지금 그렇죠. 어디까지 왔냐? 여전히 그렇기 유효하냐? 때문에 반도체 네. 무너지면은 뭐 시장. 예, 그래서 제가 볼 때 죄송합니다. 무너지기 뭐 새로운 디바이스가 나온다는 환경도 조성이 됐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예전에 보면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예전에 우리 대학교 때는 야후만 있었거든요. 제리 양이 제일 부자였고 지금 야후 뭔지 모르는 엔진이 많을 겁니다. 야후 뭔지도 모르는 사람 많고 야후 이제 없어졌죠. 예. 일본에 야후 제품이 있긴 합니다만 그리고 이제 예전에 뭐 노키아, 모토로라 한때 세계 1등이었는데 이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빅테크들은 경쟁에서 한 번 밀리면 끝이라는 거 너무너무 잘 알아요. 지금 그리고 나스닥 시총이 10등 안에 있는 게 다 벤처 출신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AI 시대에서 여기서 경쟁에 한 번 밀리면 끝이란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달리는 열차에서 누가 먼저 이렇게 하는 뭐 그런 이제 내기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화 보면 이렇게 기차 위에서 누워 있다가 기차 오는데 쫄리는 사람 먼저 도망가는 거 이게 끝까지 버티고 이런 것처럼 제가 볼 때는 이 AI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뭐 한 명이 독점을 못 하더라도 지금 참전하고 있는 모든 빅테크들이나 뭐 그런 사람들이 다 성공하지 분명히 망하는 애들도 있긴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작년부터 시작되는데 뭐 벌써 이제 뭐 망하는 기업이 나오진 않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예를 들어 너무 반도체 가격이 비싸서 빅테크들이 이제 중국의 레거시라도 중국 거 좀 쓰게 해달라라고 해서 만약에 그게 좀 개방이 되거나 했을 때는 약간 우리나라 반도체 시세에 크래치가 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리고 이제 그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이제 HBM도 새롭게 이제 그 진출을 하고 HBM4보다는 5를 더 기대하고 마진율이라는 게 더 기대한다고 얘기도 있고 그리고 파운드리에서도 또 기대하는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반도체 특히 저는 뭐 전 개인적으로 삼성전자를 좀 더 그 좋게 보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땐 제가 이제 걱정하자고 말씀드린 거는 그냥 이런 시장의 의견도 있으니 너무 좋게만 보지 말고 리스크도 점검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지 지금 당장 뭐 이런 사건이 터져서 주식 팔아야 될 때는 아닌 걸 확실하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는 아직까지는 뭐 여러 가지 공부하고 의심하고 하기보다는 시장 수급이나 뭐 차트 정도를 보고도 아직까지 대응해도 무방한 시장이다. 반도체는 아직까지 걱정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표님 이 반도체주에 대한 불안한 의심과 그 시각들을 확신으로 바꿔줄 만한 이벤트가 다음 주에 대기하고 있잖아요.
네. 엔비디아 GTC 이벤트 여기 관련해서 좀 내용 좀 정리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어제 하려다가 오늘로 넘어왔고요. 그리고 대표님 여기서 지금 소개해 주실 내용 중에 3월에서 5월 종목 장세를 이끌 만한 기업도 있는지도 함께 좀 봐주세요. 빙고. 빙고. 네, 빙고. 예. 네. 그런 쪽이고 그러면서 다음 주에 엔비디아 GTC뿐만 아니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나오죠. 다음 주에. 후반에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메모리 반도체 또 그러니까 반도체 쪽은 하드웨어 쪽은 가장 많이 봐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왜 이걸 무시할 수도 있지만은 무시할 수가 없는 게 보시게 되면 2024년부터 HBM 키워드 나오기 시작하고 그때 액체 냉각 관련주 얼마나 움직였습니까? 그때 처음으로 나왔던 게 광통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보고 2, 3년 안에 이거는 상용화 되겠구나라는 쪽에서 봤는데 이제 움직이잖아. 이제 네. 이런 쪽들도 보고 그래서 또 작년 같은 경우는 원래 2024년도부터 피지컬 AI 로봇 쪽들은 계속 얘기는 했었습니다. 근데 좀 강하게 얘기했던 게 작년 쪽이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당연히 그 로봇 쪽으로 이제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들이고 양자 컴퓨팅은 뭐 두루룩 갔다가 좀 다시 밀리긴 했지만 그쪽에서 6G 얘기도 했었고 그리고 또 에이전틱 AI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많은 걸 바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요즘 서클이 주가가 좋습니다. 서클이 지난번 실적에서 얘기했듯이 AI 에이전트가 활성화됐을 때 사람들이 가서 카드 긁듯이 결제 안 한다. 다 뭘로 하느냐? 스테이블코인으로 한다. 그냥 일반적으로 뭐 이더리움이나 나머지 또 관련된 결제 통화로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보다 안정적인 걸 원한다라고 하게 되면 분명히 그래서 수요들이 점점 늘어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지난번 실적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서클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그래서 그걸 또 그래야 미국한테는 채권의 안정도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쪽으로는 그게 나올 수 있다는 것들도 다시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이 추론 특화 AI 칩과 함께 에이전트 AI 쪽들은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런 쪽도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뭐 베라루빈 다음에 파인만 얘기도 나올 것 같고 근데 제가 눈여겨보는 거는 요거입니다. 실리콘 포토닉스 이게 지금 벌써부터 광통신 과학 반도체. 네 이게 참 말씀드리고 뭐 또 이런 내용들까지 보고 공부했던 지가 벌써 한두 달 됐습니다. 저희 연합뉴스 경제TV 가족분들과. 네. 근데 거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시세가 나온다는 얘기는 이제 다 돼가다 보니까 아이고 이게 진짜 그들이 관심이 많네 라는 쪽으로 나오고 있고 이게 여기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네트워킹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즉 통신 장비들이 막 난리를 피우고 있죠. 이론까지 연결되기 시작한다는 흐름들로 보게 되면 그런 쪽에서 대한광통신을 오늘 이틀째 상한가 들어갔거든요. 설마 이틀째 상한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제가 보기엔 가장 큰 수혜로 말씀도 다 드렸어요. 근데 어젠가 그젠가 김민수 대표님 대한광통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대한광통신의 아버지로 부르겠습니다. 대한의 아버지. 그러지 마시고요. 네. 근데 이틀째 상한가 안 깔 줄 알고 좀 걸어놨더니 자네 걸어놨는가? 그러고 훅 가서 또 상한가 들어가 털렸습니다. 네. 털려서 조금 좀 기분은 그러면은 저 GTC 이벤트가 약간 글로벌 리딩방 느낌이네요. 종목 찍어주는 거. 섹터를 얘기하는데 네. 가장 또 중요한 또 흐름들이기 때문에 이번에 여기 26년에서 가장 주목이 되는 거는 저 실리콘 포토닉스 저쪽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문제는 네. 이게 먼저 오르게 되면은 또 세론 나옵니다. 한국은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또 보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여기서 또 보게 되면은 이번에 다 부스 마련합니다. 삼성자 하이닉스 마련해서 뭘 하냐면은 HBM4는 이제 다 내가 잘했네, 네가 잘했네 이거 할 테고 소캠2 없던 거 나오기 시작합니다. 또 ESSD 이런 것들 나오기 시작하고 게다가 또 이번에 보니까 뭐 현대차 얘기는 뭐 이건 뺄게요.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근데 이번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와요. 엔비디아 GTC에서 이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얘기했던 내용들인데 이제 좀 이게 분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좀 어려운 내용들인데 그러니까 프리필이라고 해서 인코딩하는 것과 그 디코딩이라고 해서 토큰 생성하는 그러니까 결과와 인코딩과 디코딩이 이제 바꾸게 분리가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서는 그러면 프리필 단계에서는 GDDR7 전용의 GPU가 쓰게 되고 그러면 그 더 메모리가 더 많이 쓴다는 얘기죠. 그거에 대한 설계를 얘기한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에서 반응은 더 메모리 많이 쓰겠네. 라는 쪽에 대한 GDDR7 그러면 이거는 기판입니다. 이런 것들도 영향을 끼치겠죠. 이런 쪽에서 변화가 나오게 되면 그럼 지금 최근에 주말에 나왔던 얘기 뭐 전쟁 얘기만 듣는데 뭐 하나 보다 보니까 앞으로 향후 6개월간 네. 기판이 쇼티지가 나올 일은 전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럴 가능성도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면 메모리가 그렇게 가다 보니까 이쪽까지도 그럼 마찬가지로 FCBGA고 뭐고 다 이렇게 투자를 해놨는데 워낙
이쪽에 대한 관심이 많고 그쪽으로 더 강화되다 보니까 이것마저도 투자가 모자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럼 그때부터 또 분위기가 바뀌겠죠. 근데 저는 기판이 설마 쇼티지게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만 그런 가능성도 제기가 됩니다. 그런 쪽으로 이건 아마 어디서 나오냐면 대만 업체들이 얘기를 할 겁니다. 반석. 이번에도 MLCC가 대만 업체들이 올리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무라타까지 이렇게 쭉 올라왔어요. 가격들이. 그런 것까지 보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힌트를 가지고 이제 시작인가? 그러면 기판주들도 다시 변화가 나오겠죠. 그런 것도 한번 보시면서 그런 쪽으로 보고 거기다 이제 이 얘기 나옵니다. 독점 광학 기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CPU. 이게 뭐냐면은 실리콘 포토닉스와 함께 CPU가 그러니까 패키징하는 겁니다. 그 실리콘 광학 칩들을 다시 해서 하는 기술까지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대해서 아이고 앞으로 이쪽도 많이 크겠구나 라는 쪽들이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 시장에서 관심이 높아질 수 있다 보니까 어려운 얘기하니까 저도 잘 몰라요. 그냥 AI랑 씨름하다가 그냥 아는 얘기다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이번에 그래서 결론은 엔비디아는 매수 의견은 재확인했는데 내용들 보다 보니까 아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싶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엔비디아 이외에 좀 그 아이디어를 확장할 수 있는 섹터나 이제 종목군들이 여기서 보이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센터장님은 이번 엔비디아 GTC 2016의 관전 포인트 어디 두고 계세요? 저는 아까 저기 어떤 그 광통신 쪽 네. 그 AI 그제 광학 반도체. 예, 광통신 쪽 그쪽 아무래도 우리나라 이제 6G 관련해서 AI 관련해서 그 관련주들이 워낙 많이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그쪽에 좀 제일 관심이 많이 가는데 그 이외에도 하여튼 뭐 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다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저기 나오고 나면 또 관련주들이 또 우리나라 움직임이 있을 거니까 그거를 좀 많이 눈여겨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근데 지금은 사실 아까 김 대표님 말씀처럼 지금 뭐 전쟁 이슈 때문에 너무 덮여져 있긴 한데 사실 다음 주에 저거를 이슈로 해가지고 또 시장에 제가 볼 때는 반등이 좀 이제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이제 뭐 우리 중소형 이제 뭐 소부장 이런 쪽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런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기를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호르무즈 협의나 전쟁만 보지 마시고 저걸 좀 눈여겨보시고 관련된 레포트가 다음날 또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눈여겨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어떤 주제가 눈에 띄십니까? 뭐 딱 눈에 들어오는 거는 이제 아직도 여전히 뭐 전쟁이 현재 진행형인데 네. 방산주들이 뭐 주가가 뭐 수혜를 받을 거다라는 인식들이 지금 많이 공유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변동성들이 은근히 높단 말이죠, 방산주들. 이 방산주에 대한 대응은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지금 이란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그 수혜로 올랐던 종목들은 다 테마성이 묻어버렸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진 거고. 근데 사실 우리나라 이번에 보면 그 LG 넥슨 같은 경우 천궁이 명중률이 그렇게 높다는 얘기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우리나라 사드 기지에서 사드도 반출해서 갔다는데 뭐 아까 전 방송에서 이성희 대표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사드가 페트롤보다 비싼 건데 그것까지 빼갈 정도면은 미국이 이제 궁하다는 얘기인데 이게 전쟁에서 미사일 다 쏟아내고 나면은 결국에는 이제 가성비 좋은 한국 무기가 또 세계 무기국으로 채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우리 저기 방산주들은 그 최근에 이제 전쟁 때문에 오르는 바람 밸류가 좀 높아지긴 했는데 빠지면 밸류에이션 매력이 무조건 생기는 섹터라고 보기 때문에 방산주는 우리나라 시장에서 지금 주도할 수 있는 섹터로 아직은 저는 탈락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방산주는 지금 대추착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뭐 하락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전쟁이 어느 정도 소그러든다고 하면은 한 번 더 그 좀 하락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가 제가 볼 때는 또 좋은 기회로 보고 한 번 더 진입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은 방산주 요즘에도 보십니까? 보죠. 네. 보고 있는데 네. 이번에 또 많이 털렸. 한 첫날 제가 갖고 있던 거 이제 많이 털리고 이제 두 번째 막 급등하는데 그냥 손가락 빨고 있고 이러고 있었는데 지금부터 다시 흔들리면 봐야죠 이쪽도 보는데 지금부터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거 같습니다. 실제적인 수주 이게 나오기 시작해야. 그러니까 지금 그러다 보니까 다 중동 쪽에서 아랍에미리트 쪽도 빨리 주세요 그래가지고 받았는데 이게 뭐 급하다 보니까 뭐 무슨 예전에 양해각서에서 연장되는 그런 개념 쪽으로만 줬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써보니까 좋아. 자 이거 연간 미사일은 이렇게 해서 얼마씩 공급받는다라는 쪽이나 아니면 제일 좋은 게 그거 같아요. 대공 방어 시스템 쪽으로 이걸로 연결시켜서 가기 시작하게 되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한화 시스템이나 또 LIG나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게 모두 다 같이 연결되면서 어떤 뭐 큰 연계된 사업들을 들어가게 되면 이건 제일 호재 같거든요. 그럼 우리의 위상이 많이 올라갈 것 같다 쪽으로 보는데 그런 능력들이 저희가 있기 때문에 한화 시스템 그렇게 비싸도 계속 또 잘 안 빠지는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지금
제가 판가격 이상입니다 지금요. 그래서 안 빠져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보고만 있는 이런 상황들인데 그래서 일단은 기회는 그럴 때 나와야 될 것 같고 방사는 다른 것보다 저는 실질적인 수주 나오면 수주 나왔을 땐 또 분명히 초기엔 그럴 거예요. 나왔으니까 쭉 올랐다가 나빠지는 이런 뭐 세론이 비슷하게 나올 텐데 그게 확인돼서 약간 또 2, 3일 정도 쉰다 그러면 그때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주만 보시죠. 근데 중동 올해 그래도 열고 원래 이라크 쪽으로 올해 많이 나갈 거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나 근데 이라크도 이번에 당했어요. 그렇죠. 화가 나겠죠. 채우겠죠. 예, 채울 텐데 이제 원유를 팔아야 돈을 받을 수 있겠. 돈을 받고 그걸로 뭘 할 수가 있다 보니까 그런 과정 쪽에서 지금 묶여 있다고 보게 되면 끙끙 대겠지만 아마 요거 끝나고 나서 아 우리도 자주국방, 중동도 자주국방, 또 다른 나라들도 자주국방 하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또 두 번째 위협이 그거 아닙니까? 중국하고 대만 사이에서 혹시나 양안 쪽에 이상한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러우 전쟁 이번에 이란 전쟁보다 더 사안이 큰 거 아닌가요? 아우 그거는 뭐 좀 크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 주변에 있는 동남아 국가들 얼마나 불안할까요? 그렇게 되면 중국이 아 우리까지 들어오면 어떡하지라고 하게 되면 자원 팔아다가 이제 또 무기 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것도 아마 하나의 또 수주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그런 것도 다 생각하게 되면 기회는 많은데 기대감이 아니라 좀 뭔가를 보여다오 이게 더 중요한 거겠죠. 예. 알겠습니다. 방산 쪽은 실질적인 수주가 가장 중요하다. 근데 앞서서 대공 방어 시스템이라는 표현 주셨잖아요. 네. 그게 패키지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한꺼번에 팔리는 뭐 그런 건가요?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직 뭐 그렇게 수주했던 경험이나 제가 샤를 샤르를 소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딥하게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거 혹시나 가능성에 대해서 보니까 회사들 다 결합해서 하게 되면 충분히 가능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예, 좀 더 스터디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저희 이번에도 김민수 대표님께 먼저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통신 관련주들, 통신 인프라 관련주들이 상승세인 것 같아서 지금 시점에서 매수도 가능한 건지까지 의견 함께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올랐는데요. 진짜 어려운가요? 근데 통신 장비하게 되면 네. 저희가 이제 제가 얘기할 게 아니라 하나 투자증권에 그분을 보시면 딱 됩니다. 통신 담당에는 그 형님, 네, 그 형님이 이제 모든 걸 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긴데 원래 작년 한 가을 때부터 열심히 얘기했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물 들어온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무시하다가 저는 이쪽에서 다른 것보다 광통신과 연결된 쪽으로 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보니까 단독 보도긴 합니다. AI 랜 쪽이라고 해서 인공지능 무선 접속방 장비 개발을 삼성자와 엔비디아가 한다. 왜냐하면 삼성자가 네트워킹에 대한 강점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제 AI 랜이 뭐냐면은 지능형 기지국, 그러니까 이제 소형 AI 데이터 센터가 돼요. 이게 요 안에서 활용해서 이걸 가지고 약간 클라우딩 개념식으로 내려오기 시작한다. 그 기지국을 저렇게 활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거를 엔비디아가 이쪽에 투자를 한다고 그 기사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단순한 기지국 뭐 통신 장비 쪽이 아니라 들어가는 장비도 그렇고 모든 게 다 많이 업그레이드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6G로 가기 전에 이런 쪽에 변화가 나온다 그러면 삼성전자 필두로 해서 이것도 바뀌는 내용들이 나온다. 이런 쪽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목들이 이렇게 쭉 나오죠. 오늘 뭐 KMW, 솔리드 뭐 이렇게 브르륵 뭐 다 다들 오랜만에 들어보는 추억의 그 통신 장비 종목들이네요. 이게 진짜. 월봉 보시면은 네. 저 밑에 가시다가 거기서 이제 막 의영차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더 이제 부각을 받는 것 같습니다. 많이 빠져 있었고 재료는 이제 대기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그렇죠. 관심을 갖는 거구나. 그래서 단순하게 뭐 5G 플러스인가 이거 넘어가는 거 뭐라 그러죠? 6G 전에 뭐 SA인가 뭐라고 하나 있어요. 예 그렇게 가려고 하다가 그건 아닌 것 같고 이런 AI 쪽에 데이터 센터가 확장되는 과정 쪽에서 같이 뭐가 필요하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우리도 AI 인프라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AI 붙으면 또 번쩍번쩍하죠. 근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솔리드 같은 거는 그러니까 오렌이라고 그래서 이제 공용으로 쓸 때 가장 또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장비를 다 같이 투자를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표준을 만들고 같이 움직인다고 하게 되면 표준에 가까운 쪽을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회사라든가 RFHIC는 제가 보기에는 요거는 약간 방산 쪽에 좀 더 전력 증폭기 쪽에 요게 통신 쪽이다 보니까 약간 안테나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건 거기에 매출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RF 머티리얼즈라는 회사는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이거는 또 관련돼서 그 광통신 쪽에 광트랜시버 관련된 쪽에서 제조 능력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잘 모르겠고. 대형광통. 예. 갑자기 속이 쓰리네요. 예. 그리고 오이솔루션 이것도 보셔야 됩니다. 광트랜시버 쪽에선 국내 1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 강한 모습들이고 성원전자 어제 말씀드렸죠. 주가가 1,000원대, 2,000원대 보던 게 지금 5만 원이
쭉 가다 보니까 이건 그냥 패스. 요 옵티코나 빛과전자도 되게 오래된 회사인데 생각보다 그렇게 변화가 성과를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그렇게 성과를 많이 내는 쪽으로 아직 못 보다 보니까 오히려 실질적으로 성과 내는 회사들이 더 강하더라고요. 이거 바라보는 것 같고 파이브 프로도 좋은 회사인데 이거는 약간 광섬유 쪽에 좀 가깝습니다. 예, 그래서 좀 차이가 있고 그쪽에서 나머지 쪽들도 있는데 이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람 테크놀로지. 이거는 통신용 반도체 설계 팹리스 쪽이다 보니까 이쪽에서 그러면 그런 AI 데이터 센터 쪽으로 들어가는데 그러면 통신 반도체도 바뀌어야 되겠죠. 그러면 수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또 보셔야겠고 그쪽에서 아이고 거기가 다네요. 그래서 그냥 이런 쪽이 움직이고 있구나. 뭐 이렇게 막 급등했는데 거기다 또 입 털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게 되면은 뭐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이유는 아시고 그래서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는 건 아시는데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많이 오른 거 막 쫓아가지 마세요. 그런 거보다 흐름들 보고 또 이제 엔비디아의 역할론들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할 때 그런 눌림목들을 또 활용하시는 거예요.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센터장님 여기 추가해 주실 만한 의견 있으실까요? 저거보다 아까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면 이제 그 미군이 사드를 빼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예전에 우리나라 한한령이 생기게 사드 배치하면서부터 사귀었던 네.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김정은이랑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자연스럽게 이란 전쟁 때문에 사드를 빼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3월 말에 중국 미중 정상회담이 있고 제가 볼 때는 나갔던 사드를 굳이 다시 들어올까 생각도 들고 그게 제가 볼 때는 미중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이제 대화 분위기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우리나라 이제 엔터주들의 이렇게 공연이나 이런 것들도 자연스럽게 더 엔터주들도 좀 더 제가 볼 때는 좀 자연히 한알령이 풀리게 되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엔터들도 좀 더 봐야 될 상황이 생길 수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어제 보니까 이제 평양에서 북경 가는 열차 이제 뭐 운행한다 이런 뉴스도 어제 나왔던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연초에 대통령이 얘기했던 평양 그 뭐 북경에서 서울로 오는 기차 이런 것도 얘기가 나오면 대북 관련들도 뭐 새로운 테마가 생길 수 있고 해서 엔터주나 대북 이런 쪽에서도 새롭게 매매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조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봐도 예. 되겠네요. 네, 그런 생각도 좀 살짝 들었습니다.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수 대표님, 김준우 센터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포맥스 라이브 수요일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의 투자 길잡이가 되어 드리고 있는 인포맥스 라이브는 매일 밤 7시 이 시간에 온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